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운 시간대였습니다. 강변 산책로에는 안개가 얇게 깔려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물 위에 길게 번져 있었습니다. 백조 할아버지는 늘 그렇듯 같은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허리는 조금 굽었고 무릎 위에는 작은 청가방이 얹혀 있었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특별한 물건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항상 그것을 챙겨 나왔습니다. 강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멀지도 가깝지도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는 기다림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죠. 산책로를 지나던 조깅하는 남자가 힐끗 그를 보았고 출근길에 급한 발걸음을 옮기던 여자는 잠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노인이 매일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이유를 궁금해하지는 않았습니다. 편의점 배달 트럭이 멈췄다가 다시 출발했고 강 위로는 물살 소리만 낮게 이어졌습니다. 백조 할아버지는 잠시 손을 들어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그 시간에 맞춰 앉아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백조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누군가 이름을 묻지 않았고 그는 굳이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름은 불려질 때 의미가 생긴다고 그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잠시 후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날씨 예보보다 빠른 비였고 산책로를 걷던 사람들은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그러나 백조 할아버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비는 점점 굵어졌고 강변도로에는 차량도 드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비우지 않겠다는 듯 청가방을 더 꼭 끌어안은 채였습니다. 그때 멀리서 택시 한 대가 무릉덩이를 지나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노란 불빛이 빗속에서 흔들렸고 운전석에 앉은 남자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강변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노인을 만나게 되면서 자신의 일상이 조금씩 달라지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택시기사 김 씨는 빗물이 튀는 강변도로를 천천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와이퍼가 분주하게 움직였고 도로 가장자리는 이미 물이 고이기 시작했죠.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산책로 쪽으로 향했습니다. 빗속에서도 움직이지 않는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벤치에 앉아있는 노인은 우산도 쓰지 않은 채 그대로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차량을 갓길에 세웠습니다. 그는 창문을 조금 내리고 강변 쪽을 살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없었습니다. 김 씨는 차에서 내려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비가 옷깃을 때렸고 신발 안으로 물이 스며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에는 놀람보다는 담담함이 먼저 보였습니다. 조금만 있다가 갈 겁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고집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씨는 노인의 손을 보았습니다. 손은 차가웠고 가방을 쥔 힘은 생각보다 약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설득만으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조심스럽게 노인을 부축해 택시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노인은 별다른 저항 없이 천천히 발을 옮겼습니다. 차 문이 닫히자 바깥의 빗소리가 한층 멀어졌습니다. 차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히터 바람이 서서히 따뜻해졌고 노인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김 씨의 질문에 노인은 잠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강만 지나가면 됩니다. 목적지가 아니라 경로를 말하는 대답이었습니다. 김 씨는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저 강변도로를 따라 천천히 차를 움직였습니다.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택시는 강을 따라 한 바퀴를 돌고 나서야 속도를 줄였습니다. 김 씨는 이 만남이 오늘 하루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예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김 씨는 일부러 전날과 같은 시간에 강변도로로 차를 몰았습니다. 전날의 장면이 머릿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개는 어제보다 옅었고 도로는 아직 젖어 있었습니다. 김 씨는 무심한 척 운전했지만 시선은 자연스럽게 산책로 벤치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백조 할아버지는 또 앉아 계셨습니다. 마치 전날의 일이 아무 일도 아니었다는 듯 같은 자세, 같은 방향을 보고 계셨죠. 김 씨는 차를 세우지 않고 그대로 지나쳤다가 결국 몇 미터 앞에서 다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스스로도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차를 돌려 벤치 근처에 세웠습니다. 창문을 내리자 새벽 공기와 함께 강물 냄새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비 안 옵니다. 김 씨의 말에 할아버지는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그래도 이 시간은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김 씨는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날씨나 상황보다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뜻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김 씨는 할아버지를 태우고 강변도로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어제와 거의 같은 경로였고 속도도 비슷했습니다. 차 안에서는 긴 말이 오가지 않았습니다. 라디오 소리와 엔진음만이 시간을 채웠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백조 할아버지는 늘 같은 자리에 있었고 김 씨는 점점 그 시간을 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김 씨는 그 시간대 배차를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손님이 호출을 해도 강변 근처라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백조 할아버지는 어느 날 작은 병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복지관에서 나눠준 도시락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그 물건들을 보며 할아버지의 하루를 상상했습니다. 집과 병원 그리고 이 강가가 전부일지도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반복이 되면서 김 씨의 일상은 조용히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 강변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산책로 입구마다 공사 예고, 현수막이 붙었고 안전모를 쓴 인부들이 측량을 시작했습니다. 백조 할아버지는 그 현수막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가 아무 일 없다는 듯 벤치로 향했습니다. 김 씨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다가 차를 세웠습니다. 공사한다네요. 김 씨의 말에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와야 합니다. 그 대답은 설명이 아니라 결심처럼 들렸습니다. 김 씨는 할아버지의 걸음이 전보다 느려졌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발을 옮길 때마다 호흡이 거칠어졌고 잠시 멈추는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그날 김 씨는 강변을 도는 대신 병원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백조 할아버지는 별다른 반대 없이 차에 올랐습니다. 병원 대기실에는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접수 창구 앞에서 할아버지는 지갑을 꺼내다 손을 떨었습니다. 김 씨는 그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옆에 섰습니다.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김 씨는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의료진은 결과를 설명하며 입원을 권했습니다. 백조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은 안 됩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물러설 여지는 없었습니다. 병원을 나온 뒤 김 씨는 아무 말 없이 강변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공사 준비로 산책로 일부는 이미 막혀 있었습니다. 백조 할아버지는 제한선 앞에서 멈춰서서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벤치가 있던 자리를 오래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치 오늘 이 시간을 눈에 담아두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김 씨는 그날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이유 없이 마음을 눌렀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평소보다 늦게 강변도로로 들어섰습니다. 도시 외곽에서 호출이 이어졌고 시계는 이미 자정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강변에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이상하게 급해졌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평소와 다른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산책로 입구에는 경찰차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갓길에는 구급차 한 대가 멈춰 서 있었고 몇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 씨는 차를 세우고 급히 내렸습니다.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바닥은 축축했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산책로 쪽을 바라보자 벤치가 있던 자리 근처에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들것이 보였고 하얀 담요가 덮여 있었습니다. 김 씨는 한 발짝 다가가려다 멈췄습니다. 이미 상황이 끝나 있다는 걸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저기 계신 분 아까부터 혼자 계셨대요. 근처에 있던 시민이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해서 신고했답니다. 말은 차분했지만 주변 분위기는 조용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필요한 조치를 마치고 천천히 들것을 옮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가방 하나가 따로 놓였습니다. 김 씨의 시선은 그 가방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며칠 동안 반복해서 보아온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신분 확인을 위해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약 봉투와 손수 접은 메모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또박또박 적힌 글씨가 보였습니다. 주소도 전화번호도 아니었습니다. 그 위에는 택시 번호 하나와 함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백조라는 두 글자였습니다. 경찰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김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가 이 번호의 주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설명했습니다. 며칠 동안 이 시간에 노인을 태워왔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 순간 김 씨는 벤치 쪽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아무도 앉아있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늘 그 시간에 있어야 했던 사람이 그날은 먼저 와서 먼저 떠나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밤새 밝은 형광등 아래 조용히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시계를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구급차로 옮겨진 뒤 백조 할아버지는 중환자 관찰실로 들어갔습니다. 의료진은 상태를 설명하며 고령과 지병을 언급했습니다. 보호자분은 없으십니까? 간호사의 질문에 김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족은 없습니다. 그는 그렇게 답하면서도 그 말이 너무 가볍게 들릴까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병원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복도 끝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김 씨의 시선이 따라갔습니다. 의사는 짧은 설명을 남겼습니다. 더 이상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백조 할아버지는 기계 소리 속에서 아주 작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일정 거리를 두고 서 있었습니다. 괜히 다가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불러주셔도 됩니다. 의료진의 말에 김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백조 할아버지. 그는 처음으로 또렷하게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그 순간이 필요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잠시 후 심전도 소리가 일정하게 울렸습니다.
의사는 시간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망 판정이 내려졌고 병실 안의 공기는 더욱 가라앉았습니다. 김 씨는 그대로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장례는 공영시설에서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고 복지관 직원 몇 명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김 씨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맨 뒤에 서서 묵묵히 절을 올렸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복지사는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백조 할아버지의 유품이라고 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부부와 익숙한 강변이 담겨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을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김 씨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봉투를 접어 가슴 안쪽에 넣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김 씨의 일상은 겉으로 보기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같은 택시를 몰았고 같은 도로를 오갔습니다. 하지만 새벽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강변 쪽으로 핸들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고 목적지가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강변 산책로는 공사 펜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벤치가 있던 자리는 철제 구조물로 가려져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차를 세우지 않고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그 자리에 멈춰 서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김 씨는 복지관을 다시 찾았습니다. 백조 할아버지의 서류를 정리하던 사회복지사가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김 씨는 별다른 말 없이 후원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정기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오래 이어갈 생각이었습니다. 그 후로 김 씨는 독거노인 병원 동행 봉사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일정이 맞는 날이면 근무를 조정해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낯선 어르신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차 안에서 흐르는 정적은 익숙했습니다. 강변을 돌며 함께 앉아있던 시간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어르신들의 이름을 유심히 기억하려 했습니다. 명단에 적힌 글자를 여러 번 확인하고 틀리지 않게 불렀습니다. 어느 날 동료 기사가 그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새벽 시간대 배차를 고집하고 노인 승객을 먼저 태운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김 씨는 특별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말로 옮기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변 공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포클레인이 움직이고 산책로의 형태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김 씨는 그 변화가 마치 시간의 흐름을 눈으로 확인하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은 사라져도 자리는 다른 모습으로 남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김 씨는 강변을 지날 때마다 속도를 조금 늦추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곳에 누군가 앉아있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말입니다. 계절이 바뀌어 강변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산책로는 새로 정비되었고 바닥은 반듯하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넓어진 길 위에는 사람들이 다시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조깅하는 사람들이 지나가고 낮에는 아이 손을 잡은 부모들이 걸었습니다. 벤치는 새 것으로 교체되어 강을 향해 놓여 있었습니다. 누구를 위해 놓인 자리인지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김 씨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그 도로를 지났습니다. 택시는 멈추지 않았지만 속도는 자연스럽게 느려졌습니다. 차창 너머로 새 벤치가 보일 때마다 그의 시선이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한 사람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이른 새벽 김 씨는 신호 대기 중 잠시 차를 세웠습니다. 강 위로 옅은 안개가 깔려 있었고 물살은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핸들을 잡은 채
가볍게 숨을 고르고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백조 할아버지. 그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는 데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들을 필요도 없었고 대답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름은 그렇게 불려지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붙잡아두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신호가 바뀌고 차량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도 천천히 엑셀을 밟았습니다. 강변은 이전과 다르게 변해 있었지만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한 사람의 마음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백조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끝까지 불려진 이름으로 남았습니다.